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타이틀을 보시면은 국장 복귀는 진흥순 집중 투자 필요 종목은 자,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는데, 작년에 가장 모욕적인 말이 뭐였습니까? 국장 탈출은 진흥순이다. 상당히 좀 어려웠죠. 시장이 어려운데, 물론 글로벌 증시 전체 투자하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미국 시장도 투자하고 국장도 투자하고 등등 하는데, 한국 시장 국장만 투자한 분도 많으세요. 그죠? 그런 분들은 상당히 모욕감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런 말에. 자, 그와 이제 반대로 지금은 국장 복귀가 진흥순이 아닐까. 자, 그것보다 두 번째 주제가 중요하죠. 집중 투자 필요 종목은 뭔가. 요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을 잘 구분하셔야 된다. 지금 있어야 할 게 나한테 없고 없어야 할 걸 갖고 있다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수는 괜찮아요. 한주간 시장을 정리해 보더라도 우리 지난주에 일정을 보면 복잡한 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ISM 제조업지수, ISM 서비스업지수, 1월 고용보고서, 빅테크도 구글, 아마존, AMD, 팔란티어 등의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지수만 그냥 놓고 보면 평온했습니다. 코스닥이 지난주에 글로벌 전체 놓고 볼 때 탑에 가까울 정도로 또 괜찮았죠. 전체 시장은 약간 일본이 빠진 것 정도를 감안한다 그러면 나머지를 전체를 보면 거의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코스피, 미증시, 대만, 독일 등 모두 강보합, 약보합 정도로 별일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2025년 전체를 놓고 보면 1월부터 2월 초까지를 놓고 보면 확연하게 다른 게 느껴지죠. 유럽이 굉장히 강했습니다만은 유럽이 여전히 강했습니다. 다만 미국 시장을 보면 다우지수는 대표성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30개 종목이니까 빼고 S&P 500 2%, 나스닥 1%,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59% 강보합이었어요. 별일이 없었죠. 일본, 중국은 약세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요 5%, 9%예요. 이것만 보면 확실히 달라졌구나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좋은 건데 자랑해야 되니까. 원래 우리가 그 단추를 잘 깼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롱텀반 추세에 많이 지금 현재 플러스 17.5% 수익을 보고 있어요. 안정적인 종목으로도 17%의 수익을 보고 있다는 거. 우리 국내 시장이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코스피의 3배입니다. 단기반, 쇼텀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기도 괜찮고 롱텀도 괜찮은데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작년에는 온리 단기를 내겠잖아요. 단기라는 게 초단기, 진짜 5% 내에 떼먹기, 10% 내에 떼먹기인데, 지금 그렇게 매매하면은 이런 수익이 안 나요. 20%, 30%, 50%, 48% 안 납니다. 시장이 바뀐 거거든요. 바뀐 시장만큼 대응 자체도 달라야 된다. 아까 우리 한 주간 지수를 말씀드렸는데, 지수 보시면은 평온했다고 말씀드렸죠. 큰 변동이 없어요. 몇 개 지수를 빼고는. 근데 사실은 지수는 평온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슈가 워낙 크니까. 지지난주에 딥시크 쇼크가 있었죠. 지난주는 어떻습니까? 트럼프 리스크, 트럼프 관세 리스크가 있었죠. 이 두 개가 워낙에 크게 작용합니다. 지난주에 월요일 같은 경우 딥시크 때문에 폭락이 나왔잖아요. 그죠? 지난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트럼프 관세 때문에 급락이 나왔죠. 자,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가 밀려서 끝났는데 왜 그랬던가? 이것도 트럼프 관세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옆으로 기면서 평온한 것 같은데 변동성은 대단히 크다. 특히 종목별로. 자, 그런 시장이 쭉 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의 가장 큰 특징주는 SMR, 뉴스케일 파워하고, 요건 이제 소형 원전이죠. 오클로, 역시 소형 원전. 소형 원전주가 굉장히 강했다는 거 외에는, 금요일 빅테크주 좀 밀렸다, 지수 좀 밀렸다는 거 외에는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을 놓고 보면 대단히 중요한 일정이 또 제법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이 빠졌던 게 이것 때문이죠. 트럼프 상호 관세 때릴 수 있다는 거.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있고, 그리고 예고됐던 거, 중국이 대미 보복 관세를 언제부터? 10일부터 때린다 그랬죠. 자, 요거. 그리고 경제 지표는 미국 1월 CPI입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못 나왔는데
뜯어보면은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 모멘텀이 많이 죽었죠. 모멘텀이 죽었는데 과연 인플레 지표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관련해서 파월 상하원 증언이 있는데 연결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가.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지속되고 있는 전쟁 관련해서 미넨 안보 회의가 14일부터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장 끝나고 시작돼서 주말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은 아마 이것 눈치도 많이 보지 않을까. 자, 그렇게 일정을 체크하시면 되고, 자, 현재 분위기는 트럼프 2기 영향이 지속되고 있고 한국 증시 작년 말에 말씀드렸던 긍정적 변수는 지속되고 있다. 낮은 밸류, 전문가의 비관적인 전망, 삼성전자 수급 지금도 매도가 나옵니다만은 많이 팔았다. 이런 것들. 자, 이슈별로 이번 주에 영향을 미칠 것들입니다. 경기와 금리. 자, 3월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은 좀 더 멀어지고 있다. 1월 고용보고서가 금요일 뚜껑을 열어보니까 1월 컨센서스 대비해서 하회했습니다.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난 11월과 12월의 수치가 상향 조정됐다는 거. 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역시 고용이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물 건너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분위기가 있는 와중에 이번 주에 미국 1월 CPI가 발표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도가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트럼프 정책 관련인데요. 자, 처음에 얼마나 많이 바뀐지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에 취임식 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즉각적인 관세 인상은 없을 것 같은 분위기가 있어서 상이 올랐죠. 근데 곧이어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4일부터 관세를 때린다고 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또 곧 이어서 나온 것은 관세를 유예해버렸죠. 멕시코, 캐나다는 유예를 해버린 겁니다. 중국은 대화를 더 해야 된다. 합의를 못 보면 때릴 수 있다. 또 위협이 나왔죠. 근데 그 다음 기사 보시면은 중국발 소액 수입 상품 면세 일단 유지하도록 행정명령. 이게 뭐 어쩌겠다는 거야? 이런 분위기. 그리고 금요일 미국 시장이 지난 금요일 빠졌던 것은 다음 주에 이번 주가 되겠죠. 다수 국가의 상호 관세를 때리겠다. 관세를 때리겠다. 상호 관세를 때리겠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특히 이머징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관세가 높은 편인데 니들이 우리한테 관세를 때리는 것만큼 맞춰서 우리도 올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파장이 예고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번 주에 또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월요일, 화요일 트럼프 상호 관세 관련 어떤 발표가 있을지와 10일부터 중국의 대미 보복 관세가 시작되는지 한다고 했으니까 하겠죠. 자, 그걸 지켜보는 게 중요하고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주 초반에는 역시 관세 이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계속 말이 바뀌고 있는데 트럼프의 입에 휘둘리거나 중심 못 잡으면 수익도 없다. 반드시 명심해 하셔야 됩니다. 트럼프 수혜주, 중립주, 피해주가 있는데 유동적으로 계속 바뀔 겁니다. 자, 그런 걸 잘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자, 우크라이나 전쟁을 잠깐 보면 역시 우리나라의 지난주에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서 재건조가 강하게 움직였죠. 근데 재건조하고 반대로 움직일 것 같은 방산주도 급등이 나왔다는 것. 지금은 재건조와 방산주가 함께 움직이는 장이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푸틴, 트럼프와 회담 가능성 100% 얘기 나오고 러시아 쪽에서 나오고 있죠. 3월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는데 가봐야 알아요. 네. 그리고 미넨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종전안 발표한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다. 또 부인도 했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아마도 이해관계가 크고 의견차가 크기 때문에 휴전이나 종전이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얼마 전에 예전에 그 IMF에서 얘기를 했죠. 얼마 좀 걸릴 것인가. 최소 6개월에서 1년 걸릴 것이다. 넘게 걸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 했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방산주 올라갔다가 재건주 올라갔다가 방산주 올라갔다가 재건주 계속 그게 반복이 될 겁니다. 결국 트럼프의 입에 관련주들도 등락을 할 것이다. 그걸 모두 쫓아 따라다니다가는 수익도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자, 국장 복귀는 진흥순인가? 자, 큰 변화 중에 하나를 좀 보여드리죠. 변화 중인 국내 수급인데 외국인은 지금도 팔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팔고 있어요. 이건 명확하고 왜냐면 환이 지금 아직도 위에 고점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원화가 지금도 고점이 있어요. 왜?
우리 국내 정국이 아직 어지럽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도 있고, 뭐 달러도 그런 거 있고 등등입니다. 근데 다만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는데 지금 연기금은 뚜렷하게 변했죠. 사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작년 11월부터 5, 6조를 사고 있어요. 꽤 큰 금액을 사고 있습니다. 좋아진 거 하나. 그렇죠? 수급에서 달라진 건 연기금인데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종목을 파든가 주로 대형 대표주를 사고 있어요. IT, 바이오, 방산 등등. 그리고 낙폭 과대주도 사고 있습니다. 플랫폼 건설 등등 사고 있어요. 대신 파는 쪽은 어딘가 많이 오른 건 팔고 있어요. 아무리 좋아도. 조선주에 대한 매도가 계속 나오고 그리고 트럼프 피해주도 매도가 나오죠. 자동차라든지 2차든지. 이런 뚜렷한 특징을 연기금은 가져가고 있다. 비교적 어떤 대표 대형주를 사서 지금 PR 8배니까 나중에 평균 10배 정도까지 가게 되면 팔겠다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평범하게 이런 전략을 따라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자, 그리고 올해 들어서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은 고객예탁금과 신용융자 같은 경우가 바닥에서는 제법 올라오고 있다. 바닥 15조에서 16조까지 올라온 게 신용융자가 되겠고 고객예탁금이 50조 초반에서 54, 55, 58, 57, 53, 54 약간 변한 게 보이십니까? 지금 개인들도 갈등 중이에요. 입질은 되고 있다. 자, 연기금이 변했고 당분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닥을 깔아주고 개인이 만약에 조금만 지금처럼 변화가 온다 그러면은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 자, 이것도 주목해 보시고. 자, 글로벌 투자 전략이 되겠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잘하는 거 사면 돼요. 잘하는 걸 사면 돼요. 이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수조, 수십조, 수백조를 때려붓는 투자는 이들 기업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들이 잘하는 건 이들을 사면 돼요. 그죠? 다만 조건은 있습니다. 트럼프 그들이 잘하는 건 그들 걸 사면 되고 우리가 잘하는 건 우리 걸 사면 돼요. 아주 명확해. 그죠? 다 매매할 수 있으니까. 다만 양쪽 모두 트럼프와 딥시크, 일론 머스크의 변수는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트럼프 변수는 당분간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딥시크가 가져온 어떤 큰 변화도 중요하다. 그리고 원래는 어차피 어쩔 수가 없어요. 일론 머스크의 사업을 볼 수밖에 없다. 그 관련된 섹터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이런 조건들은 고민하고 가야 됩니다. 뭐 트럼프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입에 휘둘리면 답이 없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예민하면서도 둔감한 대응이 필요하다. 뭐 어떻게 하는 얘기야? 예민하라는 얘기야? 둔감하라는 얘기야? 이슈 따라 달라요. 이슈에 따라서 예민하게 대응해야 될 것도 있고 모른 척 해야 될 것도 있다. 이걸 잘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딥시크 관련된 쇼크라고 하는데 딥시크 쇼크라기보다는 딥시크 효과라는 게 훨씬 더 맞는 말 같습니다. 딥시크 파장이 커지면서 각국에서 차단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죠. 네이버, 카카오도 사내 업무 목적은 딥시크 사용 금지. 우리나라는 외교, 산업부 대부분이 지금 딥시크 접속을 차단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 파장 효과라는 것은 자신감이죠. 미국만 AI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 자신감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AI를 한다 그러고 그동안에 속수무책이었죠.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근데 딥시크를 보니까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국내 정치일도 다 얘기하고 있고. 근데 중요한 게 구분이 이거예요. 자, 그런 자신감은 좋은데 그 자신감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가? 미국의 로봇 기업 피규어가 오픈 AI와 결별을 선언했답니다. 피규어 AI라는 로봇 회사는 1티어 회사입니다. 넘버원이에요. 한 테슬라와 더불어서 탑급 기업인데 휴머노이드 탑급 기업인데 그 머리가 투자사 이 회사에 투자한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오픈 AI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투자사의 머리를 쓰다가 지금은 자체 AI 모델로 적용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핵심 기술을 내가 알아서 할게. 정말 중요하죠. 근데 아쉬운 것은 이겁니다. 자, 지난번 카카오가 이런 발표를 했죠. 카나나에다가 오픈 AI 모델을 탑재하겠다. 자기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개발을 못하니까 남의 게 쓰겠다는 거야.
당장은 좋겠죠. 당장은 좋겠지. 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난 실적 발표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이버도 크로바엑스라는 내부 AI를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AI와 협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딥시크만큼도 안 되고 오픈 AI만큼도 안 되고 구글 바드만큼도 안 되니까 경쟁이 안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 보선 다이나믹스, 이건 굴제 로봇 회사인데 현대차의 자회사예요. 그죠? 보선 다이나믹스의 그 로봇 과연 머리가 있는가? 글쎄요. 오토노머스 약간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 머리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게 봤거든요. 역시나 보니까 다른 회사와, 물론 이제 그 보선 다이나믹스의 그 창립자입니까? 네, 그분이 만든 회사의 도움을 받습니다만은 어쨌든 머리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도 이런 얘기를 한번 했다고 합니다. 내부에 어떤 AI가 있는데 외부 AI를 활용하겠다. 적극 활용하겠다. 어떻습니까? 우리 국내 기업들이 머리가 없는 거예요. AI가. 핵심 기술이 없어요. 이러면 나중에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로봇주도 우리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로봇주 제가 뭐 한 40개, 40여 개 종목들을 구경하면서 말씀도 가끔 드리고 하는데, 로봇주는 제가 작년 말부터 워낙에 강조를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로봇주들이 엄청나게 뛰고 있죠. 그 수많은 로봇주 중에서 뭘 봐야 될 것인가? 이제는 옥석이 가려질 것이다.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래서 역시 키워드는 인간형 로봇, 액추에이터. 우리는 답이 없어요. M&A 모멘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기술력이 좋아서 급등이 나옵니까? 네버. 기술력만 놓고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 로보틱스라고 하죠. 어림도 없어요. 전 세계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왜 올라갔습니까? 그렇죠. M&A 모멘텀이죠. 그래서 로봇주들 이제는 옥석이 가려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액추에이터, 휴먼 로봇, M&A 모멘텀, 이게 핵심적으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기업 쪽에만 한정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그렇게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런 그 복잡한 증시 변수, 지금 뭐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금리, 뭐 글로벌 경기, 트럼프, 관세, 빅테크 실적, 끝났네요,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쟁, 딥시크, 또 국내 탄핵 정국, 이 복잡한 이슈, 그리고 일론 머스크, 딥시크, 여러 가지 변수들이 모이는 장에서 이번 주는 어디를 또 봐야 될 것인가, 어디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자, 요걸 말하고 끝내죠.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아시안 동계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시안 게임, 동계 아시안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얼빈에서 진행되는데, 모르신 분도 계세요. 워낙에 뭐 조용해가지고. 자, 이 큰 동계 아시안 게임이 진행되는 와중에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시진핑 주석을 만났어요. 만났어.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죠. 문화개방을 요구했습니다. 문화개방을 요구했어요. 문화개방, 좋게 해서 문화개방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한한령, 해제를 요구한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했답니다. 문화교류는 양국 교류의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으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우리는 좋은 문화교류에 대해 열려있고, 각계각층의 한중 간 교류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대놓고 해제한다, 안 한다는 얘기는 못합니다. 한한령은 없어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죠. 암암리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어디까지 열려 있습니까? 조금씩 열렸는데 어디까지 열려 있어요? 예, 미국 국적인 한국인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K-POP 아티스트의 공연은 안 되는데 사인회까지는 돼요. 거기까지. 근데 이게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더 열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디가 움직이겠습니까? 엔터 미디어, 중국주들, 특히 엔터. 2025년은 엔터의 해입니다. 강조 많이 드렸는데, SM이 창립 30주년이에요. 여기가 원조 맛집이죠. 물론 주인은 나갔지만, 자, BTS 컴백이 올해 있습니다. 6월에 남은 5명이 모두 전역을 합니다. 블랙핑크 컴백 알리는 티저 사이트가 공개됐어요.
G드래곤은 이미 컴백했고 21도 이미 컴백을 했습니다. 보아가 데뷔 25주년이고요. 은퇴선 하려나? 슈퍼주니어가 데뷔 20주년, 트와이스, 세븐틴, 데이식스, 오마이걸 모두 데뷔 10주년입니다. 7년차가 위험한데 다 통과하고 승승장구하고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 대박 조건을 말씀드릴 때 성장 모멘텀이 있느냐, 밸류가 적당하냐, 그리고 2025년 더 중요한 것은 수급 경쟁력의 유무입니다. 수급 경쟁력이 뭐예요? 어그로를 끌 수 있는 힘, 관심을 끌 수 있는 힘. 그러려면 이슈가 많아야 돼요. 모멘텀이 많아야 되고. 이게 다 이슈 아닙니까? 이것들이 기사화되면서 엔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변수는 이거, 엔터주의 중요한 변수는 이겁니다. 미국, 중국 플랫폼. 이거 세 개를 봐야 돼요. 많은 엔터주들 우리나라에 있습니다만은 미국 변수가 움직일 때, 중국 변수가 움직일 때, 플랫폼 변수가 움직일 때 메인 종목은 달라집니다. 그때마다. 그거에 맞춰서 비중을 조절해 나가셔야 돼요. 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엔터 대마왕이라는 거. 그죠? 예전 예를 들어 SM 3만원에서 16만원까지 날렸을 때 누가 날렸습니까? 16만원까지 날라갈 때 누가 들고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저밖에. 그렇죠. 엔터 대마왕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한중 그 정상회담, 지금은 정상이죠. 한중 정상회담을 보면서 문득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엔터주들 지금 상당히 괜찮고 2025년은 묻지마,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엔터주 괜찮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꾸준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2025년에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머스트 해브 종목이 엔터 쪽이 될 겁니다. 물론 뭐 로봇주나 AI 방산 등등에서 조선도 있고 등등 뭐 괜찮게 움직였지만은 단기는 확신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수급 변수 때문에. 단기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은 롱텀하게 본다면 엔터 쪽이 컨빅션 바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자, 다음 주 큰 수익, 최근에 장 좋지 않습니까? 해피하잖아요. 예, 이런 장에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내야 돼요. 장이 또 언제 꼬꾸라질지 모르니까 낼 수 있을 때 악착같이 수익을 내야 된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알림 설정까지 누르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동영상을 올리는 시간을 픽스를 아직 안 시켰습니다. 제가 뭐 유튜브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업이 있으면서 하기 때문에 이게 규칙적으로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은 아마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